한국체육사. 한국체육사는 체육사의 의미,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조선시대, 한국 근현대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체육사의 의미는 체육사의 정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체육이란 신체를 다루는 것이고 사라는 건 역사, 과거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사라는 것은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인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체육사는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과거에 체육사적 사실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서 앞으로 미래에 현명하게 통찰하는 데 그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교훈의 의미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다. 체육 인문학의 한 분야이고 체육학의 하의 영역이다. 그 당시의 사상을 연구하고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연구하는 하의 영역이다. 체육사를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사실로의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로서 역사는 과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랑케의 실증주의로 과거에 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상태를 밝히고 시간적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과거 사건, 수많은 과거 사건의 집합체이다. 기록으로서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에 따라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상대주의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고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역사가의 가치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기록으로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역사가의 가치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사관, 이것이 필연적으로 역사의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기록된 자료 또는 역사서와 같은 의미가 있다. 1864년 강화도 조약에 체결되었다.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이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1864년 강화도 조약에 체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이다. 체육사 연구 영역은 통사적, 세계사적 연구 영역이 있고 시대적, 지리적 연구 영역이 있고 개별적, 특수적 연구 영역이 있다. 자, 통사적, 세계사적 연구 영역은 시대를 한정하지 않고 전 시대, 전적에 걸쳐서 역사적인 줄거리를 서술하는 것이 통사적, 세계사적 연구 영역이다. 통사적, 세계사적 연구 영역이다. 시대적, 지역적 연구 영역은 시대 및 지역적 특수성을 연구하는 영역으로 시대와 지역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대적, 지역적 연구 영역이다. 시대적, 지역적 연구 영역이다. 개별적, 특수적 연구 영역. 개별적인 특수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개별적, 특수성 연구 영역. 개별적, 특수성 연구 영역. 체육사 연구 영역은 통사적, 세계사적 연구 영역, 시대적, 지역적 연구 영역, 개별적, 특수적 연구 영역이 있다. 체육사 연구에서 사료가 있습니다. 물적 자료, 그리고 기록 사료가 있습니다. 자, 물적 자료는 유목, 유적, 현존하는 모든 물질적인 유산입니다. 경기, 장소, 시설, 장비, 트로피, 우스키, 메달, 경기, 복장 모든 것이 물적 자료이고요. 기록 사료는 문헌 사료와 구전 사료로 나눠집니다. 문헌 사료는 공문서, 사문서, 출판물, 편자, 연대기, 회고록 등 문헌으로 남겨져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구전 사료는 글씨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에 대한 증언이나 구술로 남겨져 있는 것이 구전 사료다. 기록 사료는 문헌 사료와 구전 사료로 나눠져 있고 체육사 연구에서 사료는 물적 자료와 기록 사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체육사 연구 내용, 스포츠를 통해서 시대별로 파생된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의 기원이나 또 발달 과정, 스포츠 종목의 발생 원인이나 조건, 체육 사상사,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종목사 등의 연구를 하는 내용이다. 체육사 연구 내용은 스포츠를 통해서 시대적으로 파생된 여러 문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스포츠의 기원
또는 발달 과정, 스포츠 종목의 발생 원인 및 조건, 체육 사상사,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종목사 등의 연구하는 내용이다. 체육사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체 활동의 여러 현상을 문화사 또는 교육사의 측면으로 살펴보는 것이 있고, 체육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교훈을 얻는 것이 있다. 또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연구 대상으로는 시간, 인간, 공간이 고려되고, 광복 이후에는 한국 체육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한국의 체육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광복 이후이다. 광복 이후에 한국 체육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체육사 연구 방법으로는 신체 활동의 여러 현상을 문화사 또는 교육사 측면에서 살펴보고, 체육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교훈을 얻고,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대상으로는 시간, 인간, 공간이 고려되고, 광복 이후에 와서야 한국 체육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광복 이후에 한국 체육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1단원이고요. 2단원 선사 삼국시대입니다. 선사 및 부족 국가시대의 체육, 선사시대의 생활과 신체 문화. 이때는 수렵과 채취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렵은 활, 창, 돌도끼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먹을 것을 얻는 생산인 기술인 동시에 적으로부터 자신과 부족을 몸을 지키는 전투술, 생명 유지를 위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전투술이었다. 수렵, 활, 창, 돌도끼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수렵, 채취도 중요해서 우리 먹는 먹거리도 먹거리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신과 나를 지키고 또 우리 부족을 지키는 전투술이었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신체 활동이었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다른 인간이나 자연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기술을 습득하고, 애니미즘이 있습니다. 애니미즘은 만유정령설입니다. 애니미즘, 만유정령설. 이것은 하늘을 믿고 태양을 숭배하고 놀이와 신체 활동이 포함된 제천의식을 시행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 제천의식을 시행했습니다. 애니미즘, 만유정령설입니다. 부족국가 시대의 생활과 실천 문화입니다. 수렵은 생존과 연관된 사냥 활동입니다. 수렵은 생존과 연관된 사냥 활동입니다. 또 군사는 전쟁을 대비한 군사적 목적의 육체적, 정신적 훈련인 전투와 직결된 능력을 배양하는 궁술, 그리고 기마술입니다. 궁술은 활쏘기이고 기마술은 말타기입니다. 수렵은 생존과 연관된 사냥 활동이고, 군사는 궁술, 기마술, 전쟁도 대비하지만 또 정신적인 훈련 전투와 직결된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축제와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파종과 거둬들이는 수확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위입니다. 제천 행사, 하늘의 감사를 드리는 행사이고요. 하늘을 숭배하고 국가 조직원 내의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자, 고구려에서는 동명이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동해, 무천, 신라, 갑의, 사만, 계절제, 마한, 10월제입니다.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동해, 무천, 신라, 갑의, 사만, 계절제, 마한, 10월제. 그래서 5월 파종과 10월 추수 후에 하늘의 제사를 밤낮으로 지내고 술과 음식을 베풀고 가물을 즐겼다고 합니다. 성년의식, 성인식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참고 이겨야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하는 의식입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였고, 주로 육체적 경험을 중시하고 체육의 원초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돼서 성년이 되면 꼭 치러야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정신적인 것으로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되어서 견디고 어른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교육받는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식량 확보를 위한 수렵과 채취 등 이런 활동, 또 부족의 신화를 계승하는 춤을 익히는 것입니다. 삼국지의 위지동이전 한조에 큰 사람으로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지의 위지동이전 한조에
큰 사람으로 부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식을 기록한 것입니다. 삼국지에 위지동의전 한조의 큰 사람으로 부른 기록이 있다. 주술로는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자, 민속놀이에는 저포, 윷놀이를 말합니다. 저포, 윷놀이. 사예, 솔사입니다. 솔사. 사예는 궁술. 기마, 수박. 수박은 손 숫자 7박자입니다. 태권도를 말합니다. 수박, 태권도. 격검, 각처. 각처는 씨름을 말합니다. 이때의 그 민속놀이는 저포, 윷놀이, 사예, 궁술, 기마, 수박, 태권도, 격검, 각저, 씨름이 있습니다. 저포, 윷놀이는 가장 오래된 놀이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기던 놀이 중 하나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5개, 현재는 지금 4개죠. 4개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삼국민 통일신라 시대의 체육. 자, 삼국시대의 사회와 교육. 고대 국가의 틀을 완성한 시기로서 무술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육이 발달했습니다. 평소에는 심신을 단련하고 교양을 쌓으며 사회생활의 규범을 배우고 국가 비상시에는 전투원으로서 사회 중심 인물을 양성하고 그런 집단이었다면은 화랑은 삼국 통일의 주역입니다. 신라의 화랑도는 풍월도, 풍류도, 국선도, 원화도라고 불렸습니다. 신라의 화랑도는 풍월도, 풍류도, 국선도, 위화도, 원화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유교, 불교, 도고의 정신을 다 받들었습니다. 신라의 화랑도는 유교, 불교, 도고의 정신 다 받들고 세속 5개의 정신입니다. 원강법사의 세속 5개 정신입니다. 원강법사의 세속 5개 정신입니다.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무태, 그리고 귀족의 자제들이 참여했습니다. 화랑도는 단체 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연마하고 조화로운 인간상을 지향했습니다. 신체 활동을 통한 수련으로 덕을 함양한 심신일원론 사상에 기반한 전인교육을 지향했습니다. 편력, 음악과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야외 교육 활동을 했습니다. 무예 수련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주의적 체육 사상을 반영했습니다. 신체의 미와 탁월성을 중시했습니다. 신라의 화랑도는 단체 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연마하고 조화로운 인간상을 지향하고 신체 활동을 통한 수련으로 덕을 함양한 심신일원론적 사상에 기반한 전인교육을 지향했습니다. 편력, 음악과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야외 교육 활동입니다. 무예 수련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주의적 체육 사상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미와 탁월성을 중시했습니다. 불국토 사상은 국가를 신성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국토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야외 활동, 편력이라고도 합니다. 편력은 야외 활동입니다. 야외 활동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국토에 대한 신성함과 존엄성을 교육했습니다. 신라의 불국토 사상, 국가를 신성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고 야외 활동, 편력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국토에 대한 신성함과 존엄성을 교육했습니다. 신라의 국학은 목표는 유학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관리를 양성하는 것. 대상은 귀족 자제이고요. 수업은 9년. 고구려의 태학과 경당. 태학과 경당이 있는데 태학은 최초의 관학이면서 고등학교 기관이자 국립교육기관이다. 유교 교육을 통해서 관리의 양성을 목적으로 귀족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한다. 귀족의 자제. 경당, 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평민층 교육기관이다. 고구려에는 교육기관이 태학과 경당 2가지가 있었고 태학은 최초의 관학이고 고등학교 기관인 국립교육기관이고 경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민층 교육기관이다. 그러면은 사립교육기관이 있는데 사립교육기관에는 주된 교육기관으로는 경서, 암송하고 궁술, 활쏘기를 했다. 결혼 전에 청년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독서하고 활쏘기를 연습하는 장소였다. 백제는 박사제도가 있었습니다. 모시박사, 의박사, 엿박사, 오경박사. 박사가 들어가면은
백제 교육제도입니다. 삼국시의 무대로는 기마술, 궁술, 방응, 수박, 마상제 그렇게 있습니다. 기마술은 말타기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거고, 궁술, 활쏘기입니다. 방응, 매방자죠. 매사냥하는 겁니다. 수박, 수벽타, 수벽치기라고 불렀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부에 맨손과 발을 이용한 격투기술이었고,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서 겨루었습니다. 마상제는 말을 타면서, 말 위에서 말을 타면서 재주를 부리는 전문 기회를 말했고요.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예로는 이렇게 궁술, 활쏘기, 기마술, 말타기 두 가지였습니다. 삼국시대의 민속 스포츠와 오락이에요. 석전, 방응, 각저, 격구, 널뛰기, 축구, 투호, 저포, 위기, 수박, 풍연, 추천, 쌍류 이것들이 다 삼국시대 민속 스포츠와 오락입니다. 자, 석전에는 변전, 편전, 편쌈이라고도 합니다. 석전, 돌이죠. 돌팔매입니다. 석전, 변전, 편전, 또 편쌈. 돌팔매질에서 승부를 겨루는 거예요. 이건 전쟁에 대비하는 전투적인 유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응, 매사냥이죠. 매를 길들여서 꿩이나 새를 사냥하는 일종의 수렵 활동이었습니다. 각저, 각저는 씨름이고요. 씨름, 강력, 각희, 상박, 각지, 쟁교, 솔교라고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맞잡고 힘을 기울여서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각저, 굉장히 오래된 스포츠죠. 각저, 씨름, 강력, 각희, 상박, 각지, 쟁교, 솔교 두 사람이 맞잡고 힘을 겨루어서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한국에는 씨름, 몽고 썰렘, 중국 세기유, 러시아 삼보, 일본 스모라고 부릅니다. 각저 씨름은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저 씨름, 두 사람이 맞잡고 힘을 겨루어 넘어뜨리는 경기인데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격구는 말을 타고 숟가락처럼 생긴 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방의 문을 넣는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장치라는 채를 이용해서 나무공을 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그 구멍에 넣는 놀이입니다. 고려 말에는 단호에 남성 중심의 놀이로 크게 성행했습니다. 한자로는 타구, 방희, 격구희, 농장희, 격봉이라고도 하면서 이것은 민간에서는 공치기 또는 장치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폴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인원은 보통 10명 이상인데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각 팀당 5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합니다. 격구, 말을 타고 숟가락처럼 생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방의 문에 넣는 놀이입니다. 타구, 방이, 격구이, 농장이, 격봉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폴로하고 거의 비슷한 놀이입니다. 널뛰기는 여자들의 놀이의 하나인데요. 널뛰기는 척파니, 도파니, 판이 들어가 있네요. 널뛰기, 척파니, 도파니. 그리고 축구는 축구와 제기차기를 합해놓은 걸로 가죽 주머니로 공을 만들어서 발로 차던 공차기 놀이입니다. 투호, 항아리에다가 화살과 같은 막대기를 던져서 넣는 놀이입니다. 투호, 항아리에 화살과 같은 막대기를 넣어서 던져서 넣는 놀이입니다. 저포, 윷놀이고요. 위기, 바둑입니다. 위기, 기원이 기원할 때, 바둑할 때 기원의 기입니다. 위기, 바둑. 마상제는 공마, 말누름, 말광대로도 하고 말 위에서 여러 동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수박은 서로 떨어져서 주먹질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풍연은 연날리기입니다. 추천, 그네뛰기고요. 젊은 여인들이 그네를 뛰면서 즐기는 놀이입니다. 쌍육은 겨울철에 30개의 말과 2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삼국시대의 체육사상은 심신일원론입니다. 심신일여사상. 정신과 신체는 원래 하나이면서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 신체의 숭상, 신체의 미와 신체적 탁월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주의,
개인의 안위보다는 국가를 우선으로 여겼고 불국토 사상, 국토를 신성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국토를 지키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려 조선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의 체육은 고려 시대의 체육, 고려 시대의 사회와 교육, 무신 정권과 무예가 발달하고 문신들도 무예 수련을 했습니다. 관악, 국자감, 향교, 학당이 고려 시대의 교육제도였고요. 사학 12도는 최충이 지은 학당, 서당입니다. 국자감은 중앙에는 귀족 자제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교육기관인 국학이 있고 국자학, 태학, 사문학 같은 유학부의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기술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학부에는 문무관 7품 이상의 자제가 입학하고 기술학부에는 8품 이하 관리나 서민의 자녀가 입학했습니다. 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했고요. 칠제, 여택제, 대빙제, 경덕제, 구인제, 보궁제, 양정제, 강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제는 육제, 유학제가 있고요. 일제, 무예를 다루는 무학제가 강해제입니다. 7제 안에 7가지 안에서 6개는 유학을 공부하는 거고 하나만 무학제, 무학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경사 6학은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학, 산학, 서학이고 국자감은 국학으로 계층되었다가 나중에 성균관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조선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국립왕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로 이어지는 거죠. 향교인데 이것은 지방교육기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국가 교육기관이었고 이거는 지방교육기관. 지방관리와 서민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궁사와 음악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문무관 8품 이상의 자제와 서민이고 목적은 유학을 전파하고 지방민을 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서학당이 있습니다. 수도 결경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한 교육기관입니다. 동쪽, 서쪽, 동서학당. 귀족의 자제를 대상으로 하는 국자감의 하위 학교이고 사학 12도는 귀족 자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설교육관 12개교입니다. 그 중에 문종 때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인 문헌공도가 유명합니다. 12도가 발전한 이유는 국차감, 국학에 부진하고 또 과거에 치중한 사회 풍조 때문에 12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무예로는 기마술, 궁술, 수박 3가지가 성행했는데요. 기마술, 궁술, 수박. 기마술은 말타기고요. 또 마술, 마상제라고 했습니다. 말 위에서 기회를 뽐내는 것이고 궁술은 활쏘기입니다. 수박은 맨손과 발 또는 머리를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맨손 무대인데 맨손으로 치기, 주먹 찌르기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일종의 격투기입니다. 무인 집권 시대에 있어서 인재 선발의 중요한 수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인재 선발을 위한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키는 무신 반란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박은 무인 집권 시대에 인재 선발의 중요한 수단으로 무인 인재 선발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맨손으로 치고 주먹 찌르기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일종의 격투기이고 수박키는 무신 반란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고려시대의 민속 스포츠와 오락. 귀족 체육은 격구, 투호, 석전, 근해, 축구 이렇게 여러 가지 귀족 체육으로는 격구와 투호, 방응이었고 서민 체육으로는 석전, 근해, 축구기 스포츠로 이용됐습니다. 귀족 체육 중에 하나인 격구는 왕, 귀족, 무인들 같이 주로 귀족 계층의 활동 및 말타고, 기창, 기검, 기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군사 훈련의 수단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숟가락처럼 생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방의 문에 넣는 그런 무인 집권기의 격구의 사치성이 최고조에 달해서 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사치로 인해서 격구는 대중 스포츠가 되지 못했습니다. 격구를 하려면 일단은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중 스포츠가 되지 못했다. 또 귀족 체육에 격구가 있었다면 또 하나 투호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화살과 같은 막대기를 던져 넣어서 넣는 놀이고요. 방응, 매방이죠. 매를 이용한 사냥입니다. 수료 활동이자 무예 훈련의 성격을 지닌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족 체육은 격구, 투호, 방응이 있습니다. 자, 서민 체육으로는 석전, 근해, 축구기 있습니다. 석전은 세시풍성의 민색 스포츠로 군사 훈련으로 활용하고 귀족한테는 관람 스포츠 형태입니다. 석전은 돌을 던져서 이기는 거죠. 돌을 던져 싸우는 거고, 돌석. 근해는 추천이라고도 하고요. 여성의 놀이로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유행된 놀이입니다. 자, 단오절 행사에 여성들의 이 놀이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씨름은 이제 각저, 강력, 각희, 상박, 각지, 정교라고 불렀습니다. 축국은 제기차기를 말하는 겁니다. 축국. 오늘날 축구공과 같은 그런 공에다 바람을 불어넣어서 제기차기처럼 차는 것을 말합니다. 서민체육으로는 석전, 근해, 씨름, 축구. 귀족체육은 격구, 투호, 방응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체육은 조선시대 사회와 교육, 성균관, 사학, 향교, 서원, 서당, 훈련원, 사정 이렇게 여러 가지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성균관은 조선시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국가교육기관을 이었고 유교적 덕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고려의 국자감을 계속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 중에 덕의 함양을 위해서 활쏘기를 실시했습니다. 덕의 함양을 위해서 활쏘기를 실시했고 육일각은 군자가 갖춰야 할 그 육례 중에 하나인데 궁수를 익히기 위한 활과 화살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육일각. 활쏘기 시합의 한 행태인 대사례를 실시하던 곳입니다. 대사례라는 것은 임금이 신하와 함께 활쏘기를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대사례에서 사용된 궁은 예궁과 각궁입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 목표 중에 덕의 함양을 위해서 활쏘기를 실시했고 육일각은 활쏘기 시합의 한 형태인 대사례를 실시하는 곳입니다. 대사례로 사용된 궁은 예궁과 각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회와 교육 중에 성균관이 있었다면 또 사학이 있습니다. 사부학당, 중학, 동학, 남학, 서학. 중등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사립교육기관입니다. 이거는 사립. 성균관은 국가교육기관이라면 사학은 사립교육기관입니다. 성균관의 부속 학교입니다. 고려시대의 향학과 비슷했습니다.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는 지방민들을 위한 중등 수준의 사립교육기관입니다. 향교, 지방향이죠. 지방민 교육을 위한 중등 수준의 사립교육기관입니다.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은 성리학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 지방에 세워졌고 교육 목적은 선현 존중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과거를 준비하는 교육기관으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서원, 그러니까 과거 급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고요. 서당, 고려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으며 조선시대에 와서 더 활성화됐습니다. 훈련원, 무관을 양성하는 공식 교육기관으로 군사의 시제와 무예의 훈련, 병서의 습득을 관장하고 무예를 주관하는 시치와 군사력을 유지시키는 데서 연무가 주된 임무였습니다. 훈련원, 군사의 시제와 무예의 훈련 및 병서의 습득을 권장했습니다. 사정, 관설 사정과 민간 사정이 있었고 무인이나 군졸 군민이 습사를 행했습니다. 기술교육은 각 해당 관청에서 별도로 실시하였고 유학교육에 비해서 천시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유계가 있습니다. 예, 악, 사, 서, 수. 예는 예의범절, 악은 음악, 사, 궁술, 활쏘기. 이것은 신체의 활동과 관련된 거. 이건 무예와 관련된 것입니다. 마술밀, 마술 말타기. 이때 많은 말타기입니다. 마술, 말타기, 마차몰기. 신체 활동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예라고 하는 꼭 배워야 되는 6가지 중에서 사, 궁술, 활쏘기, 마술, 말타기, 마차놀이는 무에 관계된 것입니다. 서도 서의 복근시, 수학입니다. 6가지 중에서 4가지는 문, 그리고 2가지는 무에 관계된 공부를 했습니다. 이황의 양생과 활인 신방이 있습니다.
이왕의 양생과 할인 신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태계유왕이 지은 도구의 양생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의학 서적입니다. 중국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아들이었던 주건이 지은 화린심, 여기에 방자를 더 붙인 거죠. 방, 화린심방. 화린심 상하 2권 중에서 상권의 내용을 퇴계 선생의 친필로 복사해서 펴낸 겁니다. 내용은 병의 근원은 하나이다. 모두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병의 근원은. 그래서 화린심서는 기를 조절하고 식욕을 줄이며 육식을 절제하는 수양 방법입니다. 자, 이왕의 양생과 할인 신방이 있습니다. 할인 신방. 자, 중국의 명나라 주건이 지었던 할인 심의 상화 중에서 2권 중에서 상과를 퇴계 선생님이 퇴계 이양이 적은 것입니다. 병의 근원은 하나로 모두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할인 심서는 기를 조절하고 식욕을 줄이고 절제하는 수양 방법이다. 중화탕, 화기한, 치신병들기, 양생지방, 도인법, 거병연수, 육자결, 사계양생가, 보양정신이 있습니다. 자, 이의 양생관이 있습니다. 자, 이황의 활인 신방이 있다면 이는 양생관입니다. 자기 혈기인 조화적인 보양을 강조합니다. 몸이 편안하지 못하면 바로 기를 약하게 해서 질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절제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절제하면 건강하게 양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의 양생관입니다. 이의 양생관. 조선시대의 무예입니다. 자, 무예 교육기관. 훈련원 무관을 양성하는 공식 교육관으로 군사의 미제를 시험하고 무예를 훈련시킵니다. 이의 양생. 무과 시험제도가 있습니다. 무과 시험제도에는 초시, 복시, 전시 3단계가 있고요. 무예 교육기관으로는 훈련원 무관을 양성하는 공식 교육관으로 군사의 무제를 시험하고 무예를 훈련시킵니다. 사정은 비공식 교육기관으로 각 지역에서 무사 양성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무과 시험제도는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로 나눠지고요. 최종 28명 뽑는데 선발된 속과와 대과의 구분이 없습니다. 무과는 자손이나 향리 등이 응시하는데 서열 등 중간 계층의 응시자도 가능합니다. 자, 궁술, 마술, 총술, 강서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예뿐만 아니라 무예 경서에 대해서도 시험을 합니다. 자, 궁술, 마술, 총술, 강서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예뿐 아니라 무예 경서도 시험을 치릅니다. 초시, 복시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 28명 선발하고 속과 대과의 구분이 없습니다. 무과의 자손이나 향리 등이 응시하고 서열 등 중간계층의 응시도 갈수록 증가했습니다. 초시는 3년에 한 번씩 원시 70명, 향시 120명으로 총 190명을 선발했고요. 복시는 초시 합격자를 모아서 병조의 훈련원의 주관 아래 28명을 선발했고요. 전시는 임금이 착석해서 기객구와 보객구를 시행하면서 복시 합격자 28명의 등급을 정하기 위해서 치렀습니다. 무예 내용은 활쏘기, 기사, 기창이 있고 최종 시험은 격구가 있습니다. 활쏘기, 궁술, 편시, 심신 수련의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무과 시험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실기 과목으로 군사 훈련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활쏘기는 궁술, 편시, 편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적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숟가락 모양의 지팡이로 50보 거리에 있는 굴을 쳐서 200보 전방에 있는 넓이 5보의 구문에 넣는 시험이었습니다. 무과 시험 종목은 활쏘기, 그리고 격구, 주 달리기 시험, 근력 검사하는 것이 있었고요. 활쏘기는 궁술 편서라고도 하고 심신수련의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무과 시험에서 인재를 선별하는 실기 과목입니다. 군사훈련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격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숟가락 모양의 지팡이로 50보 거리에 있는 굴을 쳐서 200보 전방에 있는 넓이 5보에 넣는 시험이고요. 주 달리기 시험은 휴대용 물시계인 동호를 들고 달려서 물 자국의 길이를 재는 것입니다.
력, 양손에 각각 50근을 들고 이동한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무예 이론서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서 무예를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편찬된 무예 서적입니다. 무예 제보, 무예 신보, 무예 도보 통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예 제보는 1598년 한규가 편찬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입니다. 가장 오래된 무예서, 한규가 편찬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 1598년도에 무예 제보가 맨 처음, 무예 신보 사도세자 지시로 편찬됐는데요. 1759년 무예 신보, 무예 제보보다 뒤에 나왔습니다. 무예 신보는 그 뒤에 무예 도보 통지가 있습니다. 무예 도보 통지 1790년. 중국, 한국, 일본의 서적으로 145종에 참고한 종합무에서 총 24가지의 무예에 관한 그런 기예를 뜻합니다. 정조의 지시로 이덕무, 박재가, 벽종수 등이 편찬했습니다. 무예 이론서로는 무예 제보, 무예 신보, 무예 도보 통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민속 스포츠와 오락으로는 귀족 체육과 서민 체육이 있습니다. 귀족 체육은 궁술, 격구, 수박, 봉이, 편사가 있습니다. 궁술, 활쏘기고요. 격구, 말을 타고 공채로 공을 치던 경기입니다. 수박, 맨손 싸움이고요. 봉희, 공놀이입니다. 편사, 활쏘기 대회인데요. 궁술 대회로 5명 이상 공수가 참가하는 단체전입니다. 편으로 나눠서 활을 쏘는 활쏘기 대회입니다. 편사. 무예 수련과 경기를 통해서 예법을 익혔고 승리뿐 아니라 예절을 중시하는 교육적인 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서민 체육으로는 석전, 돌 던지는 거, 추천, 그네뛰기, 초판이, 널뛰기라고도 하고요. 도판, 다판이라고도 합니다. 인새끼, 줄다리기를 말하고요. 인새끼, 투호, 방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민속 스포츠의 특징은 고려시대 귀족들의 놀이가 대중화됐고요. 새로운 놀이들이 새로 막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연중 행사로 정착이 되고 정초 새에 기륭을 점치기 위한 놀이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줄다리기는 승부를 점치는 것 외에 다산을 기원하였고 또 움츠렸던 신체를 단련하고 집단적 결속을 다지는 등 농경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인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도판이와 추천은 여성 중심의 민속놀이였고요. 세시풍속은 예로부터 전해지는 농경사회의 풍속이고 해마다 농사력에 맞춰서 관례들을 행해져 있는 전승적 행사입니다. 이것은 농경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서 농경의례라고도 합니다. 한국 근현대 개화기의 체육, 개화기의 사회와 교육, 원산학사 1883년 민간인이 세운 최초의 근대 학교, 무예반과 문예반으로 구성, 문예반 50명, 무예반 200명, 교과과정의 전통 무예를 포함 동네 무예학교 영향을 받았으며 무사 양성 교육에 힘씀. 덕원 주민들의 요청으로 덕원부사 정현석이 원산에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교과과정의 전통 무예를 포함한 동네 무예학교 영향을 받았고 무사 양성의 교육에 힘쓰고 무비지강을 강조함. 원산학서는 민간인이 세운 최초의 근대 학습이었다. 배제학당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로 미국인 선교사인 아펜젤라가 서울에 세운 학교로 서구 근대 스포츠가 과외 활동을 통해서 보급되었다. 광해원 1885년 재중원이라고도 하고 일반 백성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두었던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 미국인 선교사 알렌의 주관 아래에 세웠으며 같은 해에 재중원으로 이름을 바꿈.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원 겸 병원이었다. 후에 세브란스로 이름을 바꾸었다. 언더우드 학당, 경신학교로도 하고 1886년 언더우드가 정동 자택에 설립한 것으로 오늘날 경신 중고등학교 전신으로 1891년부터 체조가 정식 교과 교목에 편성되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실시했다. 이와 학당 1886년 미국의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고 이화여자대학교 전신인 정규 수업에 체조 수업을 실시했다. 여성을 위한 최초의 근대식 학교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교육 분야에 일어난 변화였다. 고종이 만든 개혁운동이고 갑오경장이라고도 한다. 과거제의 폐지와 임용시험제도 채택, 신분계급을 타파한 인재등용제도, 문존 무비의 차별정책을 철폐, 문치주의 숙문, 우수한 청년들은 해외 유학을 장려했다. 개화기에 민간인이 세운 최초의 근대 학교는 원산학사 1883년, 배지학당,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설립한 사립학교 아펜젤러가 세움, 광해원, 제중원, 선교사 알렌이 근대식 병원을 세움, 언더우드 학당, 언더우드가 정돈 자택에 설립한 학교로 체조가 정식 교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이화학당, 선교사 스크랜든 부인이 설립한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정규 수업에 체조 수업을 실시했다. 교육입국조서 1895년, 고종이 전 국민에게 지양, 덕양, 체양의 3대 교육본을 조화롭게 가르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소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체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교육의 기회가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는 게 기여했다. 교육입국조서 1895년, 고종이 전 국민에게 지양, 덕양, 체양의 3대 교육 분야를 조화롭게 가르쳐야 한다고 발표. 소학교 및 고등과정에 체조가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는 데 영향을 미침. 교육의 기회가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는 데 기여했다. 오산학교, 이승훈이 평안북도 청주에 세운 학교. 1907년 오산학교, 이승훈이 평안북도 청주에 세운 학교. 대성학교, 1907년 안창호가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평양에 설립한 중등교육기관. 대성학교, 안창호가 평양에 세운 중등교육학교. 일반 체조를 포함해서 근대식 조련을 실시했다. 문일평의 체육농, 개혁의 체육사상가 문일평의 체육론은 체육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육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심신의 조화적인 발달을 위해 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족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체육학교를 설치할 것과 체육교사를 양성하고 과목의 체조 및 승마 등을 개설하고 체육에 관한 학술 연구를 위해서 해외에 있는 유학생을 파견할 것을 주장했다. 문일평의 체육론은 체육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육 영역, 심신의 조화를 위해서 체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육학교를 설치하자, 체육교사를 양성하자, 체조 승마를 개설하자, 학술 연구를 위한 해외 유학생을 파견하자 하는 것을 주장했다. 개화기의 체육 제1기 1876년에서 1884년 근대 체육의 태동기가 되었다. 개화기 체육의 역사적 의의는 정신적으로 국민을 양선하고 국민 단합을 유도하고 국민 자강을 했다. 체육의 개념 및 가치에 대한 근대적 각성이 이루어졌다. 국민 개병제를 실시했다. 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가르치는 제도이다. 체육이 교육 체계 속에 포함되기 시작했고 근대적인 체육 문화를 창출했다. 이때 병식 체조를 중심했다. 병식 체조는 근대식 체조를 말한다. 이 운동회,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는 1896년 영국인 교사 허치슨의 지도하에 개최된 영국인 화류회였다. 화류회.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는 허치슨이 지도안에 개최된 1896년의 화류회였다. 영어 학교나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운동회가 확산되었다. 초창기 운동회에서 실시된 종목은 주로 육상이었고 운동회는 놀이 중심이었지만 개인적인 즐거움보다는 단체 경기를 통한 협동과 단결,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생대항, 마을대항 같은 단체적 중심이었다. 국가의례를 실시하여 충군, 애국사상을 고취시켰다. 민족주의 요람이자 사회체육 발달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애국심을 고취했다. 일제의 침탈에 대한 민족의 울분과 교육 구국 의지를 다지는 역할 등을 하였고 이 때문에 일제는 1912년 학교 연합운동회를 폐지시켰다. 무예반에 의해서 전통적인 무예 교육이 근대 교육에 도입됐다. 근대 체육,
화류회 1896년 외국어 학교에서 열린 최초의 군대식 스포츠 경기대회고 최초의 운동회로 영국 허치슨이 시작한 행사이다. 희동 구락부 1902년 바둑, 장기 등 직장 체육의 효시였다. 황성 기독교 청년의 발족 YMCA의 전신으로 1903년 최초의 근대식 체육단체인 미국인 질레트의 지도로 발족되었다. 개화기 선교사에 의해 조직되어 국내 야구, 농구 등을 보급한 체육단체이다. 대한체육구락부 1909년 최초의 스포츠클럽, 최초의 근대적 체육단체이다. 황성기독 청년의 운동부 1909년 개혁의 체육단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대한국민체육회 1907년 개혁의 체육단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병식 체조를 개척했다. 대동체육구락부 동호회 동아리 클럽 한 나라의 강약은 국민 개개인의 강약에 기인한다는 생각에서 국민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조직된 체육단체. 회동구락부 1908년 지금의 재무부에 해당하는 탁지부 일반 관리들의 친목단체 바둑, 장기, 군가, 정구 등 직장 체육이 효시가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식 정구를 도입했다. 무도기계체육부 1908년 학교장이던 이희두와 학무부장 윤치호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 우리나라 최초의 기계체조 단체 군인체육기관의 효시다. 소년광장체육 1909년 각종 체조와 타구의 야구 경기 개최를 하고 민간 중심의 단체이다. 체조연수회 1909년 체조교사인 조원희, 김성진, 이기동 등이 보성중학교에 조직한 단체. 체육을 지도 진흥시킴으로써 국민의 심신을 강건하게 할 것을 지도했다. 우리나라 체육을 병식 체조, 군대식 체조에서 학교 체육으로 개혁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정강체육부 1910년 중등학교 학생 최성희, 최원식 등이 조직한 단체로 매주 축구 시합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내 체육대회 활동의 성격을 띤 학교 체육부이다. 근대체육으로는 화류회가 있다. 화류회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최초의 운동으로 영국의 허치슨이 시작했다. 희동구락부 바둑, 장기 등 직장 체육회의 효시였다. 황성기독교 청년의 발족 YMC 전신으로 최초의 근대적 체육단체이다. 미국인 질레트의 지도로 발족했고 개화기 선교사에 의해서 조직되어서 국내 야구, 농구 등을 보급한 체육단체이다. 대한체육구락부 최초의 스포츠클럽, 최초의 근대적 체육단체이다. 황성기독 청년의 운동, 개혁의 체육단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고 대한국민체육회, 개혁의 체육단체 중 활발한 활동을 하고 병식 체조를 개최했다. 대동체육구락부 한 나라의 강약은 개개인의 강약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시작된 국민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조직된 체육단체이다. 희동구락부 직장체육이 효시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연식 정구를 도입했다. 무도기계체육부 우리나라의 최초 기계체조 단체 군인체육기관의 효시이다. 체조연수회 보성중학교에서 조직한 단체이고 우리나라 체육을 병식체조에서 학교 체육으로 개혁시키는 데 큰 이바지했다. 청강체육부 우리나라 최초의 교내 체육 활동의 성격을 띤 학교 체육부이다. 개화기의 스포츠 축구 1882년 고종 19년 영국 군함 플라잉 호스가 입항 시 군인들에 의해서 소개되었고 1896년경 외국어 학교에서 운동회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최초의 축구팀은 대한척구구락부 우리나라 축구단의 효시이다. 체조 1895년 한성사범학교 설치령에 체조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1907년 노백리를 강사로 초빙해서 교권의 교사들을 모아서 강습회를 개최했다. 조원희는 병식체조를 개설한 교육체조를 보급해서 체육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했다. 육상 화류회부터 처음 시작했다. 축구 1896년 외국어 학교 운동회에서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승마 1896년 찬원기병대가 창설되면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수영 1898년 무관학교 학생들의 여름방학 과제였다. 야구 1905년 미국의 칠레트가 황성기독교 청년의 YMCA 회원들에게 지도했다. 농구 1907년 미국의 질레트에 의해서 도입됐다. 테니스 연식 정구는 또 척구라고 했다.
미국인 푸트에 의해서 도입되고 1908년 탁지부 제무부 일반 관례 체육대회 때 종목으로 채택됐다. 빙상 스케이팅 한강에서 빙상대회를 개최했고 사이틀 도입 시기를 추측하고 있고 대부분 학자들은 1909년 권원식과 요사카와가 경기를 하였다는 기록을 도입 시기로 인정했다. 검도는 격검이라고도 하고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치안 목적으로 도입했다. 유도 가고 지고 후다 강고간 유도를 창시하고 1906년 일본의 우치다 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보급되었다. 사격 총포가 도입된 16세기 이후에 들어왔다. 일제강점기의 체육 일제강점기는 무단통치기, 문화통치기, 민족말살기로 나눈다. 무단통치기는 1910년에서 1919년 일제강점기 때 시작되었다. 참일운동인 1919년 때까지이다. 무단통치기 1910년에서 1919년 일제강점기 때 시작되어서 3.1운동인 일어날 때이다. 제1차 조선교육령이 1911년 학교체육교수요목 제정이 1914년 문화통치기는 1919년부터 1930년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 학교체육교수요목 제정은 1927년 민족말살기는 1931년부터 1945년 광복할 때까지 학교체육 제2차 학교체조 교수요목은 1937년 제3차 조선교육령 1938년 국민학교령 공포 1941년 일제강점기의 체육의 3단계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체육 일제강점기의 사회와 교육 일제강점기 시민통치 3단계 제1기 무단통치 시기 1910년부터 1919년 무단정치기다. 1910년 8월 한일병합 일본은 한일병합했고 일본은 조선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식민 통치를 착수했다. 제1차 조선교육령 공포 1911년 8월 25일 교육연한 단축을 통한 조선인 우민한 교육을 실시했다. 일본인 체조교원을 채용하여서 민족주의 체육을 규제했다. 1911년 10월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해서 학교 설립 및 교과 과정 등 전반에 걸친 통제 및 감독을 실시했다. 학교체조 교수회목을 제정하는 것은 1914년 식민 통치하에 학교 체육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았다. 보통체조, 병식체조 중심에서 스웨덴 체도로 전환되었다. 경쟁 유의, 발표 동작 유의, 행진 유의 등 일본식 유의가 도입되었다. 체조의 교수 시간 외에 여러 가지 운동을 실시했다. 등산, 수영, 근해, 씨름 등등. 민족주의적 성격을 말살하고 일본화 정착을 시작했다. 민족 교육을 봉쇄하고 강압적인 헌병 경찰 통치를 했다. 제2기 문화통치기, 문화통치시기 또는 문화정치기 1919년에서 1930년 문화정치 표방 겉으로는 부드러워진 것 같지만 문화정책이었다. 1919년 3.1운동에 의해서 무단통치기에서 문화통치기로 무단통치기에서 문화통치기 넘어오면서 그전에는 조선 통복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었던 것이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었 것이 자율적으로 되면서 스포츠 단체가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250여 개의 스포츠 단체가 생겨났다. 1919년 3.1운동으로 문화통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제2차 학교 조선교육령 공포 1922년 수업연한 연장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제정했다. 이때 많은 스포츠 단체가 생겼다. 학교 체조 교수 요목 제정했다. 1927년 체조 중심에서 유의적 스포츠 중심으로 변화했다. 제3기 민족 말살 시기 1931년에서 1945년 광복시까지 전시체제를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황국신민체조를 도입해서 체력장 검정을 실시했다.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의 3대 교육 방침 국제 명칭으로 내선일체 인고 단련했다. 제2차 학교체조 교수 여목으로 1937년 군사훈련 강화를 위한 제정을 했다. 제3차 조선교육령 공표 1938년 보통학교는 소학교,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제3차 학교체육교수 여모 1938년 일본의 무사도 정신을 고취시킨다는 취지하에 여학생에게도 검도, 유도, 궁도, 나기나타 같은 교재를 혜택했다. 국민학교령 공포했다. 1941년 3월 31일 체조과는 체령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을 점차 교론화했다. 체령과 내역은 체령과 체조, 체령과 무도로 구분했다. 한국식민체조, 민족 말살계 도입해서 식민지 통치 체제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국가의식 및 군국주의를 함양하고 무사도 정신을 고취했다. 우리 민속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목표는 일본에 동화시켜서 민족을 말살하는 것이었다. 황국화 식민화 정책 민족성 말살 정책으로 일본에 의해서 한국 식민체조가 도입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교육, 우민화 및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일제강점기의 근대 스포츠 권투 1912년 박승필이 육아권 구락부를 설립하여서 회원을 지도하고 1925년 YMC 주체로 개설된 실내운동회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 권투 1912년 탁구 1914년 경성부락구 원유에서 처음 실시하고 1921년 YMC에서 소년부 탁구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탁구 1914년 정성부락부 배구 1924년 1924년 6월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YMCA 체육부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배구 YMCA에 의해서 체육부에 소개되었다. 1917년 YMCA에서 최초의 배구 경기가 열렸다. 정식 정구 1919년 조선철도국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경식 정구 1919년 조선철도국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스키 1921년 일본인 나카무라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스키 1921년 일본인 나카무라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골프 1921년 효청원 골프 코스가 건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럭비 1923년 럭비 구락부에 의해서 소개되었다. 역도 1926년 서상천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역도 1926년 서상천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스포츠 지도자의 활동 서상천 유어검 서상천 1925년 조선체육증진법 연구회 설립 후에 1930년 중앙체육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역도부를 조직하고 지도하고 역도 대회를 개최했다. 서상천 유어검 1925년 처음으로 조선체육회 임원이 되어서 각종 경기대회 개최와 기구 개편 등에 관여했다. 조선체육계의 질적 향상 및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조선 스포츠 지도 활동으로는 서상천과 서상천의 역도부 조직 지도 역도대회를 개최한 게 있었고 유어검 조선체육회 일원이 되어서 조선체육계의 질적 향상 및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스포츠 잔태 조선체육회 1920년 조선체육협회에 맞서기 위해서 만든 단체 일본 체육단체인 일본인이 한국에 조직한 조선체육협회에 대한 내용으로 민족주의 사상을 토대로 1920년 7월 13일 이번 유학생과 국내 운동가 동아일보사의 후원으로 조선인 중심으로 창립되었다. 조선인의 체육을 지도하고 장려하고 조선 스포츠계의 발전을 도모했다. 체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선전, 체육 도서의 발행, 각종 경기대회 주최 및 후원, 그리고 기타 체육회 사업 등의 활동을 실행했다.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은 조선체육회가 창설된 후 1920년 11월 4일부터 4월 동안 배재고등학교, 보통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가 시초이다. 전국체육대회는 전조선야구대회가 시초이다. 전조선야구대회를 비롯해서 축구, 정구, 육상 등 각 종목의 대회를 개최했다. 1938년 조선체육협회의 강제통합 흡수되었다. 그 후에 1948년 9월 3일 대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조선체육회는 일본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에 맞서기 위해서 생긴 단체로 민족주의 사상을 토대로 일본 유학생과 국내 독립운동가 동아일보사의 후원으로 조선인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조선인의 체육을 지도하고 체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선전, 체육 조서의 발행, 각종 경기대회 주최 및 후원, 기타 체육회 사업 등의 활동을 실행했다. 전국체전은 전조선 야구대회가 시초였다.
1938년 조선체육협회에 강제 통합 흡수되었고 1945년에 조선체육동지회로 부활했고 1948년 9월 3일 대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조선체육협회 일본인 중심으로 1919년 2월 경성정구단과 경성야구협회가 중심이 되고 조선신문사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1925년 경성운동장의 개강을 기념하여 조선에서 최초의 종합경기대회인 조선신궁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조선학교체육진흥회를 만들어서 광복이 될 때까지 조선의 체육을 통제했다. 조선신궁대회는 조선인 선수의 국제경기대회 참가에 창구 역할을 했다. 관서체육회 1924년 평양에 설립되었던 관서지방의 체육단체이고 경성운동장은 1925년에 건설한 동양 제1의 경기장으로 야구장, 수영장 등 육상 경기장 등이 있었다. 전국 규모의 대회와 올림픽 경기대회 여선전을 여기서 열렸다. 1945년 서울운동장으로 개칭되었다가 1948년에 동대문 운동장으로 개정되었다. 일대 강점기의 민족주의적 스포츠 활동 YMCA 개화기부터 외국인 선교사를 주축으로 근대 스포츠를 도입해서 보급하여 한국 근대 스포츠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단체이다. 1910년 황성 기독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고 야구, 농구, 배구 등과 같은 서구 스포츠를 우리나라 소개했다. 나중에 YMC로 이름이 바뀌었다. 1903년 황성 기독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어서 야구, 농구, 배구 등과 같은 서구 스포츠를 우리나라 소개하고 1916년 최초의 실내 체육관 건립해서 스포츠 활동의 활기를 도모했다. 1916년 최초의 실내 체육관 건립해서 스포츠 활동의 활기를 도모했다. 야구, 농구, 배구 같은 서구 스포츠를 우리나라 소개하고 YMCA 조직망을 통해서 스포츠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외국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덜 받을 수 있었다. 씨름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로 민족 정신의 고양을 위한 스포츠로서 민중의 지지를 얻어서 행해졌다. 보건체조 1931년 9월 덴마크의 닐스북이 경성운동장에서 체조 강습회를 개최했다. 조선의 상황에 적합한 체조로 변형해서 민중들에게 보급했다. 활궁대회, 또 궁술대회로도 알려져 있다. 베를린 올림픽 대회 1936년에 개최된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에서 송기정이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성령은 동메달 획득. 당시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였던 우리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고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민족주의적 체육활동 주도했다. 일장기 말소 사건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한 송기정의 사진 일장기가 지워진 것이다.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회에서 발생했고 체육을 통해서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주의적 투쟁 정신이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무기 전간을 당하고 일장기를 말소한 이길용 기자회는 징역을 받았다. 일제 강점기의 체육사상 민족주의 성격이 있다. 일제강점기의 체육사상은 체육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투호, 방응, 석전 등 민족 스포츠가 억압되었지만 전통 스포츠를 부활시키는 노력을 지속했고 일본 단체의 주관대회에 한국인 참가했고 조선체육회 등과 같은 체육단체를 결성했다. 학교 체육에서 군사훈련보다는 순수 체육을 지향했고 학교 체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체육을 군사화시켰다. 여기에서 사상과 상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상황은 일제시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 시대에서 만들어진 것이 상황이다. 사상은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체육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사상입니다. 자, 투호, 방응, 석전 등 민속 스포츠가 억압되었다. 상황입니다. 학교 체육에서 군사 훈련보다는 순수 체육을 지향했다. 사상입니다. 조선체육회 등과 같은 체육단체가 결성되었다. 사상. 학교 체육을 군사화했다. 상황. 학교 체육을 자율성을 침해받았다. 상황. 자, 일본 단체 주관대회 한국인 참가했다. 사상. 체육단체 결성을 했다. 사상. 순수 체육을 지향했다. 사상. 조선체육회 등과 같은 체육단체를 결성했다. 사상.
투호 방응 석전 등 민속 스포츠가 억압되었다. 상황. 억압되었지만 전통 스포츠를 부활시킨 노력을 계속했다. 사상. 상황은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상황이고 우리 민족주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한 것은 사상이다. 광복 이후의 체육, 광복 이후의 사회와 교육.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남북이 분단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는 등 정치 혼란이 계속되었다. 미 군정기 교육이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단행된 홍익인간 이념 6, 3, 3, 4 학제의 단선형 학제 의무 교육을 제도를 채택했다. 미 군정 과도기가 있다. 교수 요목기구 1946년에서 1954년 국방령 증강에 기여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했다. 제1차 교육과정 1954년에서 1963년 교과 중심 또 교육과정 전인 교육을 강조하고 초등학교에서는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하고 남녀 교육 내용 구분하고 보건과 체육을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했다. 이것이 제1차 교육과정의 교과 중심. 제2차 교육과정 1963년에서 1973년 3공항으로 경험 생활 중심 교육과정 보건체육에서 체육으로 교과목 명칭을 통일했다. 체육교과 과정에서 레크레이션이 추가되었고 남녀 교육 내용이 구분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 1963년에서 1973년 3공학으로 경험생활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되었고 보건체육에서 체육으로 교과목 명칭을 통일했다. 체육교과 과정에서 레크레이션이란 단어가 추가됐다. 남녀 교육의 내용은 구분되었다. 3차 교육과정 1973년에서 1981년 4공화국 학문 중심으로 교육과정으로 남녀 교육 내용이 구분되었다.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체육이라는 과목이 가능했다. 순환운동, 질서운동 등을 체육의 내용으로 새롭게 채택하고 초등학교에서 놀이를 벗어난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놀이를 벗어나 운동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제4차 공화정 1981년에서 1987년 5공화국 전두환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인 사회 학문을 고루 강조한 교육과정 국민 정신교육을 강조하고 학습량을 축소하고 조정해서 남녀 교육 내용을 구분했다. 생활 경험을 중시하고 여가 활동을 강조했다. 생활 경험을 중요시하고 여가 활동을 강조한 것은 제4차 공화정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이다. 교과 목표의 여가 평생 스포츠 야외 활동 개념을 도입하고 움직임 교육과정 도입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체계화했다. 제5차 교육과정 1987년에서 1991년 전두환 공화국 88년 올림픽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국가 수준의 문서화된 개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열성과 초등학교 과정을 통한 남녀 공통 이수 과목을 신설하고 체육교과의 목표를 심동, 인지, 정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제6차 교육과정 1980년에서 1997년 1993년 김영상 편성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역, 학교 역할을 분담 교육과정의 분권화 및 지역과 학교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협동심을 지닌 인간 양성을 추구했다. 제7차 교육과정 1997년에서 2007년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으로 구성하고 수준별 선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광복 이후의 체육, 연도별 발달사로는 1953년 한국체육학회가 발족했다.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됐다.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됐다. 최초로 제정된 체육관련법이다.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됐고 최초로 제정한 체육관련법이다. 1968년 대한체육회, 1920년에 조선체육회에서 이어진 것이다. 1968년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대한학교체육회 통합 및 일원화. 1973년 대학 입학에 예비고사의 채택장을 도입했다. 1976년 사회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1981년 정부 조직법을 개설하여 체육부를 신설했다. 전두환 때 체육부를 신설했다. 당시 올림픽 대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서울 아시아 88 경기 대회와 서울
19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개최한 후에 체육 청소년부로 존속했다. 1986년 국민체육진흥 장기계획 수립. 1989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 1989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했다. 1989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했다. 목적은 1988년 올림픽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올림픽 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은 올림픽 잉여금으로 했다. 1989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1989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수립 3개년을 했다. 1989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하고 1989년 같은 해에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호돌이 계획을 만들었고 생활체육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겼다. 1991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설립했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과 호돌이계획 생활체육과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1993년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수립, 문화관광을 연계하고 1998년 체육청소년부는 문화관광부로 새롭게 발족했다. 2008년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이명박 정부 2008년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체육단체 대한체육회 1920년 조선체육회로 건립되어서 1948년 9월 대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민의 체력 향상 및 각종 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 1947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가입 후에 발족했고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체육관계를 업무를 전담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2005년 11월에 설립된 법적 단체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체육회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 지도자를 양성하고 국위 선양을 도모했다. 국제 스포츠 교류 및 활동을 통한 국제 친선에 기여했다. 국민생활체육회 1991년 2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현재 국민생활체육회를 창립했다. 국민생활체육회를 창립했다.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 건강과 체력 증진, 국민의 건강한 여가 선용과 선진 체육 문화를 창달했다. 세계 한민족의 동질성과 조국의 함양을 통한 통일 기반을 조성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4회 서울 올림픽 대회를 기념을 해서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를 기념하여 1989년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다. 1989년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체육 지도자 국가자격 시험 전담. 이 시험 자격증 시험도 이 홈페이지에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체육 지도자 국가자격 시험 전담. 경정, 경륜, 스포츠 소토 등의 기금 조성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국민체육진흥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KSPO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시험을 전담합니다. 광복 이후의 스포츠 정책으로 1960에서 70년대까지는 보건체육이 증가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 양성을 위한 태능 선수촌을 설립했습니다. 1966년 보건체육이 증가하고 엘리트 스포츠 양성을 위한 태능 선수촌을 설립하고 20시 전역에서 체력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체력장은 국민체력 검사로 표준위원회에서 기준과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달리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또 윗몸 일으키기, 철봉 턱걸이, 여자 철봉 오래 매달리기 등 체력 증진이란 교육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입시를 과열 현상을 또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스포츠를 통한 일체감을 조성하고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했습니다. 전두환 때 1980년대에 스포츠를 이용했습니다. 1990년대 남북 스포츠 교류에 활성화됐습니다. 1990년대 남북 스포츠 교류에 활성화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대회 참가입니다. 1947년 IOC 가입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1947년에 가입하고 그 다음 해 1948년에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최초 참가.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최초 참가. 생동체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같은 해 1948년 런던 하계올림픽에 대한민국으로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때 역도, 김성직, 권투의 한수인 각각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1954년 필리핀 마닐라 하계 아시안게임에서 최초 참가했습니다. 1954년 마닐라 하계 아시안게임 최초 참가. 마닐라 하계 아시안게임 최초 참가. 마하체 생동체 마하체. 1986년 사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최초 참가했습니다. 사포로 동계올림픽 게임 최초 참가. 사동체 1986년 사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최초 참가.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개최.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개최했습니다. 1994년에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서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태권도를 채택했습니다. 1994년에 호주 시드니 올림픽 1994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태권도를 채택했고 2000년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이때는 북한도 참가했습니다. 서울올림픽 대회 1988년.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핀란드 헬싱키 하계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복싱 강준호, 역도 강성지 각각 동메달을 땄습니다. 축구가 20대 0이었지만 예선전은 7대 0이었고 한국 전쟁 중에 나가서도 이 정도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큰 역사적 의의입니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 참가했고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 금메달을 땄습니다. 서울 올림픽 때 1988년의 역사적인 의의는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공산국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화합, 문화, 복지, 희망이란 번영이라는 5대의 특징이 있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엘리트 스포츠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일본과 치열한 유치 과정에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쳐서 소독 바덴바덴에서 유치를 결정지었다.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마스코트는 호돌이었다. 프로스포츠의 발달사 1968년에 프로골프협회 발족, 1968년 프로골프협회, 1982년 프로야구 출범, 1983년 프로씨금 출범, 프로축구 출범, 1997년 프로농구 출범, 2005년 프로배구 출범. 프로스포츠의 발달 1968년 프로골프협회 발족, 82년 프로야구 출범, 83년 프로씨름 출범, 프로축구 출범, 97년 프로농구 출범, 2005년 프로배구 출범. 남북체육교육 교류 협력 내용 1945년 아이스하키 전 해방 후에 최초의 교류였다. 1964년 동경올림픽 예선전 분단 후에 최초의 교류였다. 1991년 남북 단일팀 기본 합의서 마련하고 분단 후에 최초로 합의했다.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축구 남북한 단일팀이 구성이 참가됐다. 최초의 단일팀을 구성했다. 1991년 6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참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 남북한 공동 입장.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정식 채택되어서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남북한 공동 입장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 선수단을 파견했다. 2005년, 2013년
동아시아 연맹 축구 선수권 대회 북한 여자 축구팀이 남한을 방문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했다. 1991년 남북한 단일팀 구성 합의서, 선수단 호칭은 코리아, 한국말로 코리아, 영어로는 KOREA. 선수단 단기,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선수단 단가, 1920년도 아리랑. 선수단 단복, 하늘색 상의, 흰색 하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북한이 참가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입장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영문으로 COR, 단가는 아리랑.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에 남북한 공동 입장.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남북한 공동 입장.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 구성. 대한체육회, 1920년 조선체육회가 창설되고 1948년 9월에 대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1963년 장충체육관 건립하고 1966년 태릉 선수촌을 건립했다.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했다. 국민의 체력 향상 및 각종 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체육회, 1920년 조선체육회가 창립되고 대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1966년 태릉 선수촌을 건립하고 2016년 국민생활체육진흥회와 체육회와 통합했다. 태릉 선수촌, 1964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대비한 우수선수 강화 훈련단을 결성했다. 태릉 선수촌, 1964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우수선수 강화 훈련단을 결성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훈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 및 국민 통합 실현의 목적이 있으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과학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반이 된다. 동계올림픽 이후에 대한체육회는 우수선수의 지속적인 강화 훈련을 위해서 서울 공릉동에 건물을 지었다. 1966년에 준공식. 최초의 금메달,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와 종목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손기정이다. 우리나라 광복 이후의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와 종목은 1976년 몬트리알 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패더급의 양정모이다. 광복 이후의 체육사상, 스포츠를 통해서 애국심 고취시키는 국가주의, 또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통한 스포츠 민족주의, 또 국가체육진흥운동을 통해서 강건한 국민성을 향양하는 건민체육상, 국민 모두의 생활체육을 강조한 대중스포츠운동. 광복 이후의 체육사상은 스포츠를 통해서 애국심 고취시키는 국가주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통한 스포츠 민족주의, 체육진흥운동을 통해서 강건한 국민성을 향양하는 건민체육상, 국민 모두의 생활체육을 강조한 대중스포츠운동, 생활체육을 강조한 대중스포츠운동. 정부별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제3공화국 박정희 때 최대군 국력, 체육을 통한 국위 선양 및 우수 선수 육성, 엘리트 선수, 건민체육. 한국체육대학교 설립, 국제경기 메달리스트 종식연금제도, 국가대표 연금제도 도입, 우수선수 병역 면제 시행, 우수선수의 병역을 면제했습니다. 1961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1966년 태릉 선수촌 준공식, 태릉 선수촌 건립.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스포츠공화국으로 3S 정식으로 우민화 정책을 했다. 스포츠의 프로화. 1982년 3월 체육부를 신설했다. 프로야구 1982년, 프로축구 1983년, 프로씨름 1983년, 프로야구 82년, 프로축구 83년, 프로씨름 83년. 84년 국군체육부대 창설했다.
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및 88년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제2공화국 노태우 정부 1989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호돌이 계획을 수립했다. 1989년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호돌이 계획을 수립했다. 1993년 문민정부 김영삼 문민정부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 체력을 증진하고 지원을 강화했다. 지원 강화 육성을 했다. 그리고 강화 육성 1994년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해서 문화체육부로 개편했다. 김대중 정부 1998년 사회 건강은 생활체육에서 국민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여가 생활을 위한 복합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경기단체 재정 자립 기금을 지원하고 법인화하고 체육용기구 품질을 향상하고 지원한다.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국민 체육진흥 5개년 계획 생활체육 정책을 강조하고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했다.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고 학교 생활체육 지도를 인력을 양성했다. 국민 체력 관리를 힘썼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지역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전통무예 그리고 지정 및 육성을 보급하고 레저 스포츠 시설 공간을 확충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하고 스포츠 비전 2018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전국민 스포츠 체력 인증제를 도입했다.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설립하고 작은 체육관 조성, 공공체육관 시설, 체육관 시설, 그리고 편의 보수 저소득층 계층 및 대상 체육 행복 나눔 스포츠 교실 확대 사업을 했다. 이상 한국체육사였습니다.